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숭덕고등학교 1학년부 1학년 3반 담임이기도 한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다소 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특히 우리 숭덕고등학교에서 적응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숙지하셔서 빠르게 우리 숭덕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생활과는 꽤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숭덕고등학교는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잘 듣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고등학교 생활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되는지 그 일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교 생활 잘 하려면 등교를 하셔야 되겠죠. 등교는 우리 숭덕고등학교는 공식적으로 8시 30분 이후에 어디에 교실에 들어오게 되면 지각이 잡히게 됩니다. 8시 30분 이후에, 그러니까 8시 30분 종이 칩니다. 근데 교실에 그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러면 지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루를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터디 플래너를 좀 작성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또 아침에 내가 잊은 과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좀 과제를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학급에 따라서는 학급 활동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아침 8시 반에 헐레벌떡 학교 오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숭덕고등학교에서는 8시까지 좀 등교를 하셔서 8시까지 등교를 하셔서 그날 어떤 공부 계획도 좀 짜보시고 혹시 놓친 과제가 있으면 과제도 좀 해보시고 또 학급 활동이 있으면 학급 활동에도 참여해 볼 수 있도록 8시에 등교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학년 신입생 친구들은 3월 4일 월요일이 되겠죠. 등교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8시까지 또 8시까지 등교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일찍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시까지 등교하셔서 이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스터디 플래너도 작성하시고 과제도 좀 확인해보고 책도 좀 확인해보고 학급 활동도 하다 보면 30분이 금방 갑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조회를 8시 30분 정도에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1교시가 시작됩니다. 1교시는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인데요. 몇 분간이죠? 50분간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기억을 살려보면 초등학교는 1시간이 40분이었어요. 중학교 오니까 몇 분이었죠? 45분 동안 했을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몇 분간? 50분간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는 40분간 집중할 수 있다. 중학교 때는 45분 집중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는 50분은 집중할 수 있다. 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이제 10분 동안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9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또 50분간 수업을 합니다. 또 3교시에 50분간 또 수업을 하겠죠. 이 사이사이 10분간 계속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또 4교시가 11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니까 50분 수업, 10분 휴식 시간 이게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4교시까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대망의 점심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을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숭덕고등학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점심시간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점심시간이 12시 30분부터 1시 4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인데 여러분이 이 시간을 점심 먹고 그냥 마냥 뛰어놀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 숭덕고등학교는 점심시간을 먼저 3학년 먼저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1학년의 순서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장유유서죠. 여러분이 조금 1학년인데 우리가 빨리 가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1, 2, 3학년이 돌아가면서 빨리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또 그만큼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1학년 때는 조금 늦게 갑니다. 그래서 3학년이 12시 30분에 출발하고요. 2학년이 12시 40분 정도에 출발할 겁니다. 1학년은 12시 50분에 출발해서 식사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12시 50분에 그냥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1학년에서 방송을 해줍니다. 1반하고 몇 반 가라, 몇 반하고 몇 반 가라 이렇게 방송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따라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이렇게 점심시간은 됐는데 이렇게 좀 대기하는 시간이 있죠. 이 사이에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숭덕고등학교는 이때 이제 여러분 영어 단어, 영단어 공부를 시킬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듣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영어 단어 공부를 이때 집중적으로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학교 때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가 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영어는 단어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외우면 되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듣기 혹은 영어 단어 공부를 통해서 점심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보내고 12시 50분에 여러분이 점심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2시 50분에 방송을 듣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뭐 한 10분, 2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먼저 학교에서 뭐 밥 먹었는데 매점을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산책을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절대로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뭔 안 된다? 교문 밖 출입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학교 안에서 산책도 하시고 뭐 매점도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뭐 과자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양치까지 마무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양치까지 마무리하시고 5교시가 바로 1시 4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식사하시고 양치 마무리하시고 1시 40분에 교실에서 수업 준비하셔야 되겠죠. 또 50분간 수업을 할 겁니다. 또 6교시가 돼서 2시 40분부터 3시 30분까지 또 10분 쉬고 나서 7교시가 있죠. 그래서 15시 4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7교시까지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청소하고 종례를 하게 되는데요. 종례 및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엄밀한 말로는 청소 및 종례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일단은 이제 청소를 대부분은 16시 30분, 그러니까 4시 30분부터 16시 40분까지 10분간 여러분이 청소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교실 혹은 뭐 학급에서 맡은 특별구역이 있을 겁니다. 특별구역이 있을 테니까 여기를 청소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종례는 청소가 끝나는 16시 40분에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종례라고 하는 게 자, 지금부터가 이제 좀 중요해요. 중학교 때는 이 종례를 하고 나면 이제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겁니다. 이 종례 이후에 뭐 특별한 게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자, 종례를 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방과 후 학교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보충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순덕고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가 8교시 그리고 9교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8교시는 몇 시부터 몇 시겠어요? 16시 50분부터 17시 40분까지 또 10분간 쉬는 시간 가지고 17시 50분부터 18시 40분 이걸 합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16시 50분부터 18시 40분까지라고요. 사실은 8교시 9교시니까요. 수업을 2번 더 듣는 겁니다. 이 방과 후 수업은 월, 화, 수, 목, 금 모두 공이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교시부터 9교시까지가 수업이 되게 많은 거죠.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적응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3 지도도 담임으로 이제 11년간 했고 교과는 13년간 지도를 쭉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듣고 이제 방과 후 학교를 듣고 다음에 좀 있다가 있는 이 야자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과 후 하고 야자까지 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방과 후 하고 야자하면 무조건 이 아이는 입시에서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선생님 경험상으로는 정말로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방과 후 하고 야자를 안 하는 친구들 중에서 입시에 성공하는 아이들은 정말로 드물다,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과 후 야자가 여러분의 성적을 무조건 올려주는 건 아니지만, 입시에서 그래도 성공하는 아이들은 방과 후와 야자를 다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조금 입시에서 자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공한 친구들은 방과 후와 야자를 다 했던 친구들이고, 방과 후 야자를 안 했던 친구들 중에 성공하는 것은 정말로 드문 케이스다. 물론 제가 보지 못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뭐 성공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뭐 사실 친구들 다들 뭐 방과 후 야자 하면서 10시에 끝나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하교하면서 생활하는데, 여러분만 멀건 대낮에 하교하는 거는 조금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왔으니까 한번 부딪혀보고 방과 학교도 좀 열심히 들어보고, 여러분이 어차피 열심히 공부하려고 학교에 왔으니까 방과 학교도 열심히 들어보시고, 또 중학교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녁 시간, 석식도 있고, 또 석식 이후에 이렇게 자율학습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하고 또 이 시간에 되게 어울리면서 또 좋은 친구 관계도 만들어 가면서 잘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저녁 시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방과 후 학교가 끝나고 나면 18시 40분부터 19시 30분까지가 저녁 시간입니다. 근데 저녁 시간은 물론 저녁 시간도 어떻게 되겠어요? 장유유서입니다. 3학년, 2학년, 그 다음에 몇 학년? 1학년의 순서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점심시간은 어땠어요? 10분 간격으로 출발을 했던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은 조금 간격은 더 짧긴 합니다. 그래서 18시 40분에 이제 3학년이 출발하는 거고요. 18시 45분 정도에 2학년 출발하고, 그다음에 18시 한 52분 정도? 이 정도의 1학년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12분 정도의 딜레이가 있고 저녁 시간을 가게 되는데, 이때 사이에 생긴 한 10분이나 12분 사이의 딜레이 시간은 뭐 다른 활동이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방과 후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 볼 수도 있고, 차분하게 교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교실 대기하시고, 이때 이제 학년에서 당연히 석식 방송을 할 겁니다. 몇 반 출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방송에 맞춰서 식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 먹고 학교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매점 가서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음료수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도 하고, 또 이 고등학교 생활에 또 나름의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율학습 1교시가 시작되는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8시 40분까지 자율학습 1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분간 지속이 되겠죠. 70분간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분간 쉬는 시간을 줄 겁니다. 자,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그래서 또 70분간 자율학습을 하고요.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귀가하게 되겠습니다. 귀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초6을 지나고 중1이 되었을 때 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갭이 크다라고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여러분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성장을 이루었을 건데 이 중학교 이제 3학년 시절하고 고등학교 시절은 고1 시절은 이 갭이 정말 너무나도 크거든요.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갭은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겨울방학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이죠. 겨울방학에 사실은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되게 충실하게 이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중에서 이 겨울방학을 되게 알차고 의미 있게 보냈다,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지내고 나면 다 후회가 좀 남죠. 이 겨울방학 시절을 조금 아직은 불충분하게 여러분이 대부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조금 충실하게 준비하시려면 미리미리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 교과서 배부할 거거든요. 오늘 조금 낙서가 많네요. 교과서 배부할 거니까 교과서를 조금 잘 읽어봐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강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문제집도 많이 물론 풉니다. 문제집 많이 풀죠. 문제집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많이 풀어야죠. 문제집 많이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본 개념들이 약하게 되면 문제집의 문제를 푸는 건 단순한 스킬에 불과하게 됩니다. 스킬에 불과하게 돼요. 교과서 읽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특히 문제집은 대부분은 개념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교과서는 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읽었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좀 배부받고 나서 이 교과서 특히 국영수 파트 그리고 뭐 사회과학도 당연합니다. 국영수 사과 교과서를 조금 잘 읽어보시면서 고등학교 생활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빠른 적응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활동에 대한 안내들도 좀 드릴게요. 1번, 우리 아까 일과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숫자들 보이시죠?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수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영수, 사과, 음미체, 정보, 한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들이 여기에 쭉 배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수업은 총 29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월요일 1교시에는 자율활동이 있어요. 이 자율활동 시간에는 뭘 하게 되겠느냐? 예를 들면 학급회의도 하게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이 학급회의를 50분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학급회의는 간단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영어 듣기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어 듣기.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듣기 17문제를 꾸준하게 이렇게 듣고 집중력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의고사 혹시 보셨죠? 영어 모의고사 보시면 영어 듣기가 17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로는 의외로 영어 듣기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데 영어 듣기 17문제를 다 맞추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수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1개 아니면 많으면 2개 진짜 많으면 3개, 4개까지도 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영어 듣기 틀리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본인이 실수라고 그냥 치부하고 그냥 너무 쉽게 넘기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볼 때마다 많으면 4개씩 계속 틀려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어 듣기 4문제나 영어 독해 4문제나 배점은 똑같다라는 점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시간에 영어 듣기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 듣기를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7교시까지 쭉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8, 9교시 방과 후 하고 석식 먹고 다음에 우리 야자 하게 되고요. 이제 화요일에는 1교시부터 수업이 쭉 이어진 다음에 여기에 역량활동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역량을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1학년 특색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1학년 특색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독서 토론 활동인데요.
이 독서 토론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독서 토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독서 잘 안 하시잖아요. 핸드폰은 많이 보고 동영상에 되게 익숙해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수능 그리고 니시는 텍스트 기반 페이퍼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적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 친구들끼리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룹을 짜서 학급 내에서 활동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독서는 예를 들면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조금 나누어 가지고 읽고 활동을 같이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룹은 한 3명 정도로 구성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추후에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활동들이 진행된다. 수요일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4교시까지 수업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5교시의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6교시의 진로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승덕고등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격주제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3월 첫 번째 주에는 동아리 활동이다라고 하면 그냥 5, 6교시 모두가 동아리예요. 5, 6교시가 동아리. 한 주는 동아리.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5, 6교시가 예를 들면 진로 활동. 또 다음 주에는 5, 6교시가 봉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건 학교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나이스 동아리 편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학교에 오시면 여러분이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 것인지 보여드리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겁니다. 진로 봉사 이런 것들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니까요. 이거는 담임선생님 지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 혹은 이 진로 봉사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게 수업이 하나 더 있고 방과 후하고 석식 야자가 그대로 수요일에도 운영됩니다. 또 목요일 되면 어때요? 6교시까지 수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역량활동이 있는데요. 이 목요일 역량활동은 교과 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멘토, 멘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서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질문하고 또 친구들끼리 대답하는 과정에서 또 실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습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친구들의 질문에 여러분이 응답을 제대로 못한다,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공부를 약간 좀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을 친구들한테는 편하게 질문하면서 친구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방과 후 석식 야자가 진행되겠고요. 금요일은 수업 쭉 한 다음에 역량활동이 있는데, 이 7교시 역량활동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 우리 숭덕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이 숭덕성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숭덕성 프로그램. 그래서 이걸 50분 동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한 1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여러분의 어떤 인성교육을 위한 자료,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진로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진학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친구들끼리 진로신문 만들면서 어떤 직업군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방과 후 끝나고 석식 야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 다른 거 수업 활동 듣는 거는 차이가 없는데, 자율활동, 월요일 1교시 자율활동 시간에는 학급 A 필요하면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듣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 하면서 여러분이 대단히 좀 쉽게 여겼던 영어 듣기를 틀리는 친구들은 이때 좀 집중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뭐 영어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화요일 7교시에는 역량 활동이라고 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 1학년 특색 활동인 독서 토론을 한다. 그래서 책 읽고 함께 독서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가 입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니까요. 꼭 잘 참여해 주시고, 동아리 활동은 격주제로 5, 6교시를 연이어 2시간 시행한다 이겁니다. 동아리 활동을 5, 6교시 연이어 시행한다. 이 격주제니까요. 이번 주에 쓰면 다음 주에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학교 일정에 따라서 연달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아니고 진로, 봉사 이게 격주제로 운영된다. 목요일 7교시에는 역량활동에서 교과활동의 멘토멘티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역량활동에서는 숭덕성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인성교육 프로그램 조금 진행하고요. 진로신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리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월 일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일정을 잘 봐주세요. 3월 1일이 이제 3일절이니까 이제 쉬시고 토일 있습니다. 이제 새로 개학해야 되는 시기이니까 조금 긴장하시고 미리미리 교과서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29회 입학식이 시행될 건데요. 그럼 등교는 선생님 언제까지 하나요? 등교는 당연히 몇 시까지? 8시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등교는 8시까지 하셔야 돼요. 어디로? 여러분이 배정받은 교실로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는 거 좀 들으시고요. 입학식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이 생활복 입고 생활복 입으시고 우리 뭐 체육복이라고 하나요? 생활복 입으시고 8시까지 일단 학교로 가방 메고 책 챙겨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날인데요. 야간 자율학습까지 다 시행한다라고 미리 안내되었죠. 이 4일부터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을 바로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실 고등학교 생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 적응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컨디션 뭐 바이오리듬도 야간 자율학습까지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지거든요. 뭐 굳이 첫날에는 빨리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야자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뭐가 되겠어요? 담임선생님들 상담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 자료 그 배부 받으셨죠? 그러니까 상담 자료를 되게 좀 성실하게 써내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되지만 상담 자료에 내가 조금 쓰고 싶은 이야기를 못 썼다라는 친구들은 좀 생각해 놨다가 이달부터 바로 시작되는 상담에 담임선생님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학습 상담 그리고 뭐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4일, 5일, 6일, 뭐 7일 이렇게 쭉 생활하시다 보면 이때 계속 담임선생님과 상담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하루에 뭐 당연히 뭐 많은 친구들을 상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쭉쭉 돌리면서 쭉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담임선생님이 남아 계시면서 계속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이 시간 동안 여기 10일까 이렇게 계속 남아 계시면서 담임선생님들이 계속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10시까지 남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전에 뭐 가셔가지고 해버리면 당연히 상담이 어렵겠죠. 고등학교는 수업이 꽉꽉 차 있는데 담임선생님도 수업 가시느라 바쁜데 뭐 여러분 스케줄에 맞춰서 담임선생님이 상담 스케줄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담임선생님 스케줄에 맞추셔야 되고 사실 담임선생님이 여러분을 상담해 주실 시간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약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좀 남으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선생님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기 9일 일정을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신청이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시간이 21시부터라고 되어 있죠. 21시면 몇 시죠? 밤 9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2주 동안에 여러분 방과후 학교에 대한 안내도 이때 될 겁니다. 방과후 학교가
이런 수업이 개설이 될 것이고 신청을 이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방과후학교 신청을 그 사이트 가셔서 신청 사이트 방과후학교 신청 사이트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1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 3학년 선배들은 토요일 날도 자율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자율학습이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선배들도 방과후학교 신청 사이트를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은 밤 9시부터입니다. 그 대신 언제까지 하냐면 다음 날이 10일이죠. 10일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17시까지 이렇게 방과후 신청 사이트가 열려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뭐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선착순이 되거든요. 선착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강의들은 좀 미리미리 생각해서 신청하셔야 되고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 13일 날 수요일인데요. 13일 날 여러분 학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학교 설명회라는 건 중학교 때는 아마 교육과정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실에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저 담임선생님과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7시 반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날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아마 하교하시게 될 겁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13일이 학교 설명회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신청했던 방과후 학교를 여러분이 이제 뭐 처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일, 12일 동안에 방과후 학교 조금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약간 잘못 신청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날 조정을 통해서 방과후 학교가 이날 시작되게 되는 거죠. 방과후 학교가 시작되면 이제 약간 진짜로 고등학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으실 것 같고요. 이제 쭉쭉쭉쭉 생활하시고요. 자, 28일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28일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전국연합 학력평가 서울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시험입니다. 응시하게 됩니다. 국, 영, 그다음에 수, 그다음에 사탐, 그다음에 과탐 이렇게 응시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보는 시험인데 이 시험의 범위는 이제 중학교 범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여러분이 중학교 과정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봐보면 당연히 중학교 과정이니까 쉬우니까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100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100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정말로 드물게 있고요. 대부분은 꽤 많은 문제들을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과정에 대한 복습들도 겨울방학 때는 해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되겠네요. 자, 3월 일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중요한 골자들만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은 4일 8시까지 당연히 등교하시면 되겠고요. 입학식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까지 있는데요. 이날은 특히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인적성고사가 있습니다. 인적성고사. 그래서 인적성고사를 바로 실시하는데 입학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입학식이 끝나고 나서 국, 영, 수에 대한 인적성고사가 실시가 될 겁니다. 인적성고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 숭덕고등학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9일에 방과후학교 신청하는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힘써 주셔야 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미리미리 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일에 수요일 날 학교 설명회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많이 오셔서 담임선생님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일부터 방과후 학교 시작하고 28일 날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니까요. 공부 많이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생활복 배부 받으셨을 겁니다. 생활복 착용하시고요. 실내화 착용하셔야 되는데 이 실내화 부분들은요. 뭐 여러분 중학교 때 신으셨던 신발 있죠? 뭐 이렇게 약간 좀 하얗게 돼가지고 약간 좀 약간 고무신처럼 생긴 신발들 있었죠? 이거 실내화를 신으셔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그 슬리퍼 있죠, 여러분 뭐 삼선 슬리퍼라고 하나요? 뭐 그런 슬리퍼도 관계는 없습니다. 편한 대로 신으시고요. 뭐 아무거나 신으셔도 되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뭔가 좀 그런 것들은 신지 마시고요. 크록스도 가급적이면 안 신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이런 실내화, 뭐 약간 고무신 같이 생긴 뭐 이렇게 실내화 있잖아요. 뭐 6,000원인가 하는 거, 뭐 그거 신으시면 좋겠고 일반적인 슬리퍼도 단정하면 관계는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숭도고등학교는 산무학교라고 있습니다. 산무니까 없다는 건데 이 없을 무잖아요. 뭐가 없을까요? 왕따가 없습니다. 흡연 없습니다. 학교 폭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왕따하고 학교 폭력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흡연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중학교 때 담배 피웠던 친구들 끊으세요? 끊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산무학교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따, 흡연, 학교폭력을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가해지는 제재가 되게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왕따, 흡연, 학교폭력 이것들은 산무학교라고 우리 숭도고등학교의 산무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담배 한번 피워도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괜찮겠지? 학교에서도 제재를 가하지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오점이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의 제재가 되게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남고요. 생기부에 기록이 남았을 때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흡연, 학교폭력, 기타 선생님들에게 되게 불손한 행동을 했다. 교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당연히 선도위원회 열리는 거고요.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누적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리고 경우가 심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 기관에 위탁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아예 그냥 다른 곳에서 당분간 교육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학년 선도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제재를 받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놓았는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로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이 되게 조금 그러시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되게 대못을 박는 일이니까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여러분도 부모님 생각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부모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부모님 마음은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런 유혹이 있었을 때 유혹을 조금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 계시는 모든 어른들은 다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2학년, 3학년 가면 만날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만나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인성적으로 인사 잘하는 거 중요하죠. 돈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대답 잘하시면 좋겠어요. 대답을 잘한다는 건 사실은 졸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뭐 가오 잡는다고 이렇게 무게 딱 잡고 있으면 사실 눈 감게 되거든요. 선생님들과 같이 호흡 맞추고 보조 맞춰서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리액션이 있어야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고 이거는 설명을 더 잘 해야 되겠다, 더 상세히 해야 되겠다, 이거는 설명을 조금 덜 해도 되겠다 이 판단이 드시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도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업시간 대답 잘하고 인사 잘하는 것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에 대한 안내 방금 드렸죠. 실내화, 신발
같이 생긴 실내화 있죠, 그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약간 고무신처럼 생긴 이런 실내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실내화도 가능합니다. 생활복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생활복 안에 단정한 티셔츠 입으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원래는 여러분이 교복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생활복 안에 그 교복 셔츠가 있거든요. 그 교복 셔츠를 입도록 안내를 했었는데 지금은 교복이 아직 제작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한 티셔츠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이제 안에 티셔츠 입었다고 해가지고 생활복을 이렇게 지퍼를 내리고 약간 좀 불량해 보이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위에 그 지퍼를 좀 잠그고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2월하고 3월까지는 날씨가 좀 춥겠죠. 날씨가 추우면 생활복을 완전히 다 예쁘게 입고 점퍼 혹은 자켓, 이 점퍼나 자켓도 조금 단정한 거 입으셔야 되겠죠. 이거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실에서는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점퍼나 자켓을 입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교실에서는 점퍼 자켓은 이제 등하교 시에만 사용하시고 교실에서는 벗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 2024년에 1학년, 2025년에 2학년, 2026년에 3학년을 생활하게 되겠고요. 여러분은 2027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이 입시라고 하는 거, 이 대입이라는 글자 이렇게 보이시죠? 올해는 2024학년도인데 올해 입시를 2025 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2027 대입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그동안은 대입 전형의 자율로 반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올해 입시, 그러니까 지금 고3인 선배들은 자율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지금 고2인 여러분들 선배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2026학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선배부터는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2026학년도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2027학년도에는 당연히 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자율적 반영이라고 해도 이게 자율적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가 반영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2025 대입이니까 지금 고3인, 올해 고3인 선배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대입인데, 총 147개 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112개 교에서 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합니다. 당연히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 친구들은 대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불이익을 강력하게 주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112개 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학의 몇 면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대학인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 당연히 교육대학교는 학교폭력 기록이 있으면 안 되겠죠.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너네들 좋아하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뭐 여기 외대도 있죠. 사실은 제가 굵직굵직한 대학들만 이야기 드렸지만 나머지 사실은 서울,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교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 2026학년도에는 필수적이고 2027학년도 여러분이 대학교 가는 해에도 필수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그냥 사실은 조금 대화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굳이 거기에다가 대고 뭐 요즘은 또 SNS 활용한 뭐 그런 종이 치고 있네요. SNS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직접적으로 학교 폭력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들은 정말로 여러분 대입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갑자기 말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친구 학교 폭력
저 괴롭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조금 길게 보시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두고두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업폭력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해요. 아시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상당 기간이 좀 되어 있고요. 담임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선생님들이 좀 안내해 드릴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담임선생님들이 남으셔서 밤 10시까지 상담을 진행해 주실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안 되겠죠? 또 학교 남으셔서 담임선생님과 좀 상담도 하시고 고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과 후 학교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의 수업은 활동 위주의 수업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수업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학습해야 할 어떤 분량들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중학교 영어 교과서도 좀 살펴봤는데 되게 지문이 짧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는 정말로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습량이 좀 많습니다. 뭐 영어 교과서만 보더라도 이 지문의 양이 조금 다른 거 보이시죠? 근데 교과서만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교재도 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량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 학습량을 채우려면 고등학교 수업은 강의식으로 진행이 좀 많이 될 거예요. 물론 활동형도 있기는 하지만 강의식이 좀 주가 되기 때문에 이 학습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듣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자까지 좀 참여하시고요.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원 스케줄을 조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공부가 중요하다. 제가 이거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선생님도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학원을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원은 여러분 스케줄 조정하시고요. 뭐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다닐 수 있습니다. 뭐 수학 뭐 영어 이런 것들 학원 토요일 일요일에 좀 몰아서 수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수학에서 이 부분이 약해 영어에서는 이 부분이 약해 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듣는 거는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학원 자체에 의존하시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는 잘 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공부가 안 돼 있는 부분들만 쏙쏙 채워 넣으시면 성적이 오르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공부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에서 이렇게 끌어주니까 거기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플래너 작성을 통해서 계획성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영어 공부는 조금 잘해. 수학은 조금 안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자기가 잘하는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시간 투자를 무의식 중에 되게 많이 한다고요. 수학을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플래너 작성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나는 이 쉬는 시간 30분 동안 예를 들면 이 시간 30분 동안은 짧은 시간이니까 영어를 공부하고 야자 1교시 때는 시간이 기니까 이때 수학을 공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그래야 계획성 있고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셔서 계획을 세워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이거를 글로 적어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적어보시고 플래너 작성을 통해서 하루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때도 한 달, 두 달 해봤는데 그때도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로 선생님이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한번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년 특색활동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서 토론반 말씀드렸죠. 독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학 문제라든지 이 영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결국은 공부의 핵심입니다. 수학도 이 식을 세우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식을 세우는 과정들이 문제인데 식을 세우려면 결국은 문제에서의 텍스트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독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반은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이거를 결국은 또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생기부에 기록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우리 실험 탐구반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과학 실험 같은 것들, 간단한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모범 학생, 개별 학생에 대한 표창, 그리고 매달 모범적인 어떤 학급들도 표창할 예정입니다. 수학 보드게임 같은 거 있는데요.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보드게임 대회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독서록을 쓰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간단하게 적어서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하고요. 여러분 유퀴즈 아시죠? 조금 뭐 방송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인터뷰하고 싶은 친구들 인터뷰해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 아니면 경험담들을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 생각입니다. 교과 멘토멘티 프로그램 목요일 7교시 말씀드렸고요.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잘하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쓰레기가 아니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이런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특생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적극성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면박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학년에서 많이 유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작 2분 전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지금 바로 교실에 입실하여 수업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 서류와 과제 좀 안내하겠습니다. 좀 기네요. 학생 상담 자료 미제출한 친구들 내주시고요. 소액자 부담 경비, 납부 방법, 신청 및 출금 동의서 내주시고요. 자, 3번 잘 보세요. 3번. 자, 뭐예요? 단정한 차림의 컬러 증명사진 찍으셔서 담임선생님 이메일로 제출하시는데 신입생 안내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담임선생님 이메일이 적어져 있습니다. 신입생 오늘 배부한 신입생 안내자료 아마 28페이지인가 될 겁니다. 거기에 담임 선생님 뭐가 있다고요? 이메일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죠? 예, 거기로 꼭 제출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2월 29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2월 29일까지. 되는 대로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겠지만 반편성 되었던 학교 홈페이지 아시죠? 반편성 자료 올렸던 학교 홈페이지에 신입생 안내 자료에 반편성 내용을 올림과 동시에 국영수 3개년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압축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꼭 출력해서 좀 풀어보시고요. 국어, 수학, 영어 교과서의 이 부분들을 좀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신입생 안내 자료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답답해 보이시죠? 10시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답답해 보이지만 여러분 친구들과 또 이야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되게 재밌게 웃을 수 있는 경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보람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재미있는 경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